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SP.NET 7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 ASP.NET 7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좀 알아보고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어떤 게 보완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웃풋 캐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캐시의 하나이고요. 리스판스 캐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API 같은 경우 특정한 데이터를 계속 클라이언트에다가 리스판스를 해주고 있는데 리퀘스트의 값이 동일하다면 A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B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C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특정 시간 동안 또는 특정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같은 캐시되어 있는 내역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서버가 같은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니 아무래도 이러한 퍼포먼스 같은 데에서 조금 증가가 되겠죠. 생각보다 많은 증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웃풋 캐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아웃풋 캐싱은 어떠한 입력에 대해 아웃풋 되는 값을 캐싱해 놓고 특정 시간 동안 캐싱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SP.NET Core 웹 API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add output cache 또는 use output cache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컨트롤러 베이스에도 우리가 원하는 내역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사실 아웃풋 캐시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드 샘플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코딩을 좀 해놓은 내역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HTTP get으로 그룹 컨트롤러 플러시 캐시, 노 캐시, 딜리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죠. 이 캐시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add output cache라는 거를 program.cs 밑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면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uild services add output cache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use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 놓을게요. 제가 미리 해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때부터 아웃풋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떴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캐시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try out에서 execute 해보시면 지금은 hello 뒤쪽에 타이머 틱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계속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add output cache랑 use output cache를 넣었지만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았죠. 지금 캐싱을 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add output cache, use output cache는 쓰겠다고 설정만 한 것이 전체적인 API에 뭔가 적용하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향후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캐시 컨트롤러 자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output 캐시를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방법은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웃풋 캐시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아웃풋 캐시가 적용이 될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때부터 캐시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API는 캐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execute를 했을 때 지금 뒤쪽 보세요. 1126이죠. 저거의 변화가 없죠?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1분 정도의 기간 이후에 리프레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1분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시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duration 10이라고 하면 10초간 되겠죠. 근데 10초도 길다고 생각되니 5초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캐싱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try out 해서 execute 하고, 자 56이죠. 자 변화가 없죠. 이제 5초를 기다려 볼게요. 1, 2, 3, 4, 5. 이제 변할 거예요. 그쵸? 34로 바뀌었죠. 다시 1, 2, 3, 4, 5. 다시 눌러 볼게요. 변경이 됐죠. 하지만 지금 계속 누르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5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리프레싱이 돼서 캐싱이 아닌 다시 한번 서버 쪽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작업을 리스판스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캐싱을 해 놓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 전체에다가 줄 수도 있고요. 얘를 막아놓고 특정하게 특정 함수에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요 그룹이 아니고 폴러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리빌드를 다시 하셔가지고요. 적용을 해서 그러면 폴러시에만 적용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들이 혹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얘들은 지금 캐싱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변경이 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값이 계속 변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폴러시라는 것만 저희가 duration of cache attribute와 duration을 줬잖아요. 자, 실행해 보시면 454, 454, 454 5초 1, 2, 3, 4, 5초가 지나고 나면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러시를 통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폴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add output cache라고 해놓은 부분 있죠. 여기에 이거는 기본이었고요. 여기에다가 options라는 람다식을 이용해 가지고 람다식 쪽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options 예를 들어서 add flash라고 했어요. expire로 뭐 5초짜리를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하고요. builder builder 이런 식으로 builder.expire 라고 하고 time span from second에서요 5초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dd policy를 이용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duration 5초였던 거를 여기 expire 5라고 이름을 줘서 duration 대신에 이 안쪽에 애트리뷰트들이 있어요. 애트리뷰트 보시면 여기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폴러시 네임도 있죠. 그래서 폴러시 네임을 줄 겁니다. x5 5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저희는 폴러시를 가서 폴러시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적용이 됐죠. 1, 2, 3, 4, 5초 그리고 다시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러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러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고 특정한 폴러시는 아예 적용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no cache라는 폴러시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걸 이용해 볼게요. 자, add 폴러시에다가 저희가 no cache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builder. 마찬가지로
builder.nocache 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output 캐시의 폴러시 네임을 nocach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모든 API는 캐싱된 상태로 실행이 되고요. 캐싱되지 않게 처리하려는 것은 저희가 폴러시를 이렇게 nocache라고 준 것만 캐싱이 안 될 거예요. 참고로 get만 캐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post, put 이런 트랜잭션이 있는 작업들은 캐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캐싱이 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캐싱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nocache라는 거를 여기다 넣었으니 다시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 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이제 컨트롤러에 적용을 했으니 캐싱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되고 있죠? 자, 다른 함수들. 자, 이거를 키워서 볼게요. 캐시 그룹 컨트롤러 자체도 캐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캐시는 서로 공유됩니다. 공유되기도 합니다. 공유된다는 얘기는 API 간에 공유가 된다는 게 아니고, 요 캐시를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인풋 값이 같다면 변경되지 않고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다른 익스플로러 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도 이거는 899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715 이렇게 5초가 있으니까요. 5초 리프레시 되기 전에 실행이 되면 변화되지 않고요. 그걸 보여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컨트롤러도 되고 폴러시도 될 건데요. 저희가 nocache라고 한 부분, 이 녀석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nocache는 캐싱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저희가 builder.nocache라고 폴러시를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싱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캐싱이 된 거를 딜리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임의로. 그래서 요 밑에 http delete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자, ioutput cache store라는 걸 이용해서요, 특정한 태그의 값을 evict 제거하고 있어요. 자, 제거한다는 의미죠. evict by tag async라고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from 서비스를 통해서 이 ioutput cache store를 주입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태그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캐시 컨트롤러 같은 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단에서 직접 태그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알고 계시면 리플을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미니멀 API에서는 직접 태그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그를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베이스 폴러시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베이스 폴러시니까 앞단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자, 스타트 세그먼트가 캐시인, 결국은 캐시 컨트롤러 전체가 되겠죠. 이게 스타트 세그먼트가 될 테니까 그 태그 캐시에서 거기에서 태그를 태그 캐시라고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PI들은 전부 태그 캐시라는 태그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태그가 들어있는 거를 아예 output 캐시 스토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캐시 안에 저장된 태그 캐시를 값으로 넣어주면, 여기에서 넣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딜리트 하게 되겠죠. 딜리트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캐싱 스토어에 없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자동으로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5초가 아닌 30초를 놓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에 대해 API를 호출하고 나서 캐싱하고 나서 딜리트 하려는 과정 중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5초가 지나가 버리면 딜리트가 된 건지 아니면 5초가 지나가서 익스파이어 때문에 리프레시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길게 둘 거예요. 자, 저는 태그 캐시를 복사를 해 놓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이 기본 http get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실행해 볼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자, 요 녀석이 올라왔죠. try에서 execute. 자, 변경되나요? 변경되지 않아요. 30초 있다 그랬죠. 자, delete로 와서 try out 하고 다시 누른 다음에 execute 했어요. 그리고 다시 눌러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변경이 되는지. 변경이 됐죠? 다시 눌러보면 변경이 안 돼요. 얘를 지워주고 다시 누르면 변경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해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프레시, 그러니까 강제로 expired 시킨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나는 지금 캐싱이 아닌 새로 나온 내역을 레이티스트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걸 미리 보내서 딜리트 해놓고 다시 받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자, 캐시가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용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미니멀 API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API도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요 밑에서 한번 이렇게 캐시라는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시 컨트롤러처럼 미니멀 캐시라는 이 주소로 그룹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캐시를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태그 캐시라는 거 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죠. add base 플러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이 미니멀 API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 API에만 쓰려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 캐시, 미니멀 캐시 밑에 그룹 안에 있는 모든 API는 캐싱이 되고요. 그것들은 태그 미니멀 캐시라는 걸로 태그로 다 모여서 캐싱이 됩니다. 딜리트 하려면 태그 미니멀 캐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몇 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기본적인 캐싱이에요. 캐시해서 똑같이 hello 하고 time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id라는 걸 받을 건데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르진 않고 대신에 캐시 expire를 쓸 거고요.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o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쓰려는 거는 no 캐시라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no 캐시도 이렇게 미니멀 API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캐시 아웃풋 no 캐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도 애트리뷰트를 쓰려고 한다면 요거 대신에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애트리뷰트는 요 앞쪽에다가 아웃풋 캐시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no 캐시라는 걸 쓴다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폴러시 네임을 지정을 해서 자, 폴러시 네임은 no 캐시라고 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이것도 같은 동작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요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해볼게요. 메소드를 가지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쪽 아웃풋 캐시라는 게 지금 저희가 미니멀 API로 만든 캐싱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미니멀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규칙을 주지는 않았고요. 태그만 줬죠. 베이스
규칙이 태그 미니멀 캐시예요. 그래서 태그 미니멀 캐시의 규칙을 따라갈 거고 그것은 아마 1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시면 자, 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변경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저희가 expire 5 그리고 no cache 이런 것들도 뒀잖아요. 걔들도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변경이 안 되죠? 꽤 오래. 요 캐시 아이디에다가 저희가 1이란 값을 넣고 실행을 하면 자, 1, 2, 3, 4, 5 자, 변경이 됐죠. 그리고 2를 바로 넣으면 변경이 되겠죠. 값이 바뀌었으니까요. 3 넣으면 바뀔 거고요. 다시 2로 가면 이전 값이 나올 거고요. 1도 리프레시 되지 않았다면 이전 값이 나올 겁니다. 5초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됐을 거예요. 자, 이거 올리고 다시 그 다음에 노 캐시 같은 경우도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자, 노 캐시도 누를 때마다 동작을 하죠.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니멀 API도 이런 식으로 모두 동작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단지 지금 태그 딜릿을 안 해봤으니 그걸 해볼 건데요. 기본적인 이 아웃풋 캐시, 미니멀 캐시가 1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안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태그를 넣고 execute 하신 다음에 다시 execute 하면 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를 때마다 이제 같이 변경이 되겠죠. 자, 원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경 안 되죠. 이걸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멀 API 및 컨트롤러에서 아웃풋 캐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어요. 물론 더 많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